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투표소 600곳과 개표소 18곳이 마련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가 달라졌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인 유권자들도 증상이 없다면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각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그 마지막 순서는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릉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선거가 이제 결전의 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5일 드디어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투표소 600곳과 개표소 18곳이 마련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가장 안쪽에 기표소가 자리를 잡았고 유권자 대기선도 표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기 간격은 1m 이상 띄워졌습니다. 기표소 내 사진 촬영 금지 등을 알리는 안내문도 투표소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 14일 도내 667개의 투표소가 모두 설치돼 투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투표소 관리를 위해 인력 6,600명이 배치됐습니다.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을 예방 및 지도하고 그리고 아울러 공정한 투표와 개표 관리를 위하여 투표 참관인 및 개표 참관인의 신고 및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투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개표소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는 이날 개표소에 투표지 분류기를 설치했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곧바로 봉인돼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각 시군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투표가 마감된 이후 이곳처럼 각 지역에 마련된 개표장으로 이송돼 함께 개표가 이뤄집니다. 강원도 내 18곳에서 이뤄지는 개표 작업에는 3,300명이 투입됩니다.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48.1cm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분류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개표 결과의 경우 이르면 당일 밤 10시쯤, 격전지는 자정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비례대표 개표 결과는 자정 넘어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사전 조치를 통해 도내 1,000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도 시간을 나눠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1m 정도의 널찍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선 사람들. 순서에 따라 체온 측정과 손소독이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전 투표부터 시작된 4.15 총선 투표장에 변화된 풍경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기표소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비닐장갑까지 착용하고 고열이 확인되면 별도의 기표소로 옮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열감지기 하고요. 그다음에 손소독, 그다음에 마스크 안 쓰신 분 마스크 드리고요. 그렇게 또 일회용 장갑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방역 대책이 강화됐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15일 현재 강원도 내 자가격리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자가격리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외출 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제한됩니다. 자가격리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선거인이 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의 장에게 신청을 한 후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치시고
다른 행선지에 들르시지 않고 바로 다시 또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공식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로 나눠집니다. 이에 자가격리 참가자들은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투표 관리원들은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투표 후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인 투표.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됩니다. 각 후보들은 짧게는 공식 선거 기간 2주, 예비 후보 기간까지 하면 석 달 동안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각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춘천 갑선거구.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까지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교차로마다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들이 가득합니다. 각 후보들은 유세차에 올라 핵심 공약과 투표 동참을 호소하며 부동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해 마무리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내 8개 선거구 중 한 곳 당선에 그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진검 승부를 자신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당초 목표였던 4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정말 일을 일답게 하자. 헌신적으로 하면 저는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나는 도민들이 야, 진짜 이번에 강원도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전국이 지금 강원도의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뭐 멋진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을 포함해 7석을 차지했던 미래통합당 역시 숨어있는 보수 표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도당은 접경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우세가 점쳐지면서 5석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표장에 나오셔서 이런 무능한 정권 심판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 들끓는 민심은 내일 투표함이 열리면 완전히 달라질 거다. 마지막까지 우리 목표 꼭 달성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최소한 6석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자정까지 막판 선거운동을 마치고 15일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저희 LG일러비전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근 2년간의 언론 기사를 모두 모아 대중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강릉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 강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키워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강릉시 빅데이터 키워드 대다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2016년 화려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시의 남은 경기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이 다시 한번 올림픽 특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확정짓게 된 겁니다.
이 대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명분과 발언권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총선을 앞두고 동계올림픽은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동계올림픽 특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 불어온 훈풍,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다음 키워드는 철조망과 동해 북부선입니다. 하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가장 검색량이 많은데요. 보다 세부 키워드로 남북관계, 남북평화 등이 뽑히고 있습니다. 잇따른 정상회담, 남북관계 훈풍이 이어지면서 동해선 유일의 미개통 구간인 동해 북부선 강릉과 고성 제진 구간 연결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높아졌는데요. 북방 교역이 활발해지면 이 노선이 북한과 북방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최대 SOC 현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번번이 경제성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으로 제일 이득을 볼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강원도민이 있죠.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과 북의 상생을 위해서도 그 철도 연결 사업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속히 남쪽만이라도 착공을 해야 된다. 강원도는 최근 교통부와 통일부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후보자들도 잇따라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열망,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는 사고입니다. 선로 전환기, 농어촌 민박, 수소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2018년 말 KTX 탈선 사고,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이어 2019년 동해안 대형 산불과 수소탱크 폭발 사고까지 강릉에 대형 사건 사고가 집중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다수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재난도시라는 오명까지 쓰곤 했습니다. 사전적 점검하고 이 점검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경각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인재의 부분들은 관리청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소홀히 하고 놓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강릉,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데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주요 키워드를 통해 강릉 지역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올림픽 개최 도시였던 강릉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다자구도 속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출신의 대리전, 또 출신 지역 간의 격돌로 박빙의 혼전 양상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의 강세가 점쳐졌던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경합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후보 5명이 열띤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도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는 보수의 아성을 뛰어넘겠다는 각오입니다. 교통 오지고 경제 상황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재선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 이철규는 지난 4년간 검증받은 의원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후보와 무소속의 동다은 후보,
장승호 후보도 막판 유세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대안과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유권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만 5,700여 명.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서 영동 남부 지역과 폐광 지역이 합쳐졌습니다. 문화와 정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후보자들은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신혜 기자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부터 총선만 5번 이상 치른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의미입니다.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자기들만 지금 이익 얻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가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거란 특권이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진짜 진정 지도자일런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특별히 한 표를 던지려고 그래요. 국민을 대표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4.15 투표는 저와 저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선거 연령대가 만 18세로 낮춰졌는데 그만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미를 두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내게 선거는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품목을 따지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생활의 가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거란 장밋빛 되게 호사스러운 많은 공약을 하시는 분보다 소신껏 여기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요. 좀 포근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을 뽑는 게 나에게 선거란 약이다. 잘못 행사하면 독약이 될 수 있고 잘 행사하면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를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인 15일에도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활동이라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 참여 동료 이외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전면 제한됩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하시죠.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